액면으로만 본다면 이분은 약 4억을 벌었네요. 안녕하세요. 교산 신도시입니다. 어제 감일주구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선 입찰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감일주구 낙찰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 상가들의 공시률 등을 반영한 낙찰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20년도 11월 낙찰가를 예정가로 삼아서 입찰을 진행한 LH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예정가가 평당 2,150만원으로 다소 높다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최고 낙찰가가 130%까지 나온 걸 보니까 점포주택의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낙찰가는 130%로 낙찰가는 20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최저 낙찰가는 103%로 낙찰가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낙찰가 차이가 좀 나네요. 낙찰가 순위별로 보겠습니다. 최고가를 쓰신 분이 법인인데요. 법인이 건축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법인들의 참여도 꾸준한 것 같네요. 평당 단가로 보겠습니다. 평당 최저가는 약 2,210만원입니다. 평당 최고가는 약 2,712만원입니다. 이걸 표로 보시면은 이분은 103%를 써서 낙찰을 받았으니 평당 최고가를 쓰신 분에 비해 약 4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액면으로만 본다면 이분은 약 4억을 벌었네요. 이게 낙찰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찰가를 내신 낙찰자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즉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등만 존재합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차순위가 있지만 LH에서 하는 대부분의 입찰에 차순위란 없죠. 그래서 금액을 높이 적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낙찰가를 내시는 방법은 각자가 다릅니다. 단순하게 낮은 가격에 한번 넣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낙찰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분양도 가끔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입찰 필지수가 많을 때 해볼 만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는 어떤 필지에 꼭 건축을 하실 분은 다소 높은 금액을 적어서라도 반드시 낙찰을 받으시죠. 이럴 땐 다소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전략 없이 단순히 프로로만 짐작하여 입찰가를 적어내신 분들도 있겠죠. 이러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죠. 여기서 좋은 금액이란 전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낙찰가를 기준으로 건축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낙찰자가 건축을 해서 건축물을 매매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통매매는 약 33억 정도가 되겠네요. 최근 건축비가 많이 오른 탓에 건축비를 대략 10억에서 12억 선으로 잡습니다. 건축비가 유동적인 것은 당연히 내부 인테리어나 일조권 등으로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토지 금액이 20억이면 취득세만 해도 9,200만원이 되니까 토지가 21억 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토지값에 건축비를 더하면 31억에서 33억 선이 됩니다. 물론 아주 간결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미사지구 통매매 호가나 이제 막 지어진 감일지구 신축 통매매 가격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택은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일정 부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속해서 상승합니다. 살기도 편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니 전 국민이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아파트의 대체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점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좀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은 그 가치가 기존 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와 같이 반영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토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계획하고
사용자들은 이용합니다. 한정된 토지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토지의 가치가 주택의 가치를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건물은 감가돼도 토지의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건물의 감가를 앞질러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보다 자기들만의 개성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해져서 단독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낙찰자들의 주민등록 앞자리를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제 단독주택이 은퇴자들의 로망이 아니라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로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실을 찾아내는 손님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평택이나 파주 등의 전부주택 입찰가가 170%나 나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대출이자 상승과 전셋값 조정으로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래 가치로 본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의 단독주택,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부주택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가밀지구 입찰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말이면 위례지구 입찰이 진행됩니다. 과연 얼마에 낙찰되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미래의 교산 신도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의 전포주택 입찰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포주택, 단독주택, 신도시의 수익형 부동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밀지구 입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